특히 VT4 전차는 이미 태국 및 파키스탄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코하람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2020년에 중국으로부터 VT4 17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매출 1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무기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전차의 성능은 야간 전투 능력, 화력, 방어력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서방 국가나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아프리카에 대해서 원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아프리카가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공산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대기근과 문화대혁명으로 자국 경제가 엉망진창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경제 원조 및 군사 원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북한도 아프리카에 상당한 원조를 하여 공산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중국이 지원했던 무기들은 저렴한 중국제 AK 소총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었다고 무방할 정도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AK 소총은 과거 소련에서 들여와 중국군에서 카피 생산하였으며 현재는 러시아제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싸우는 베트남에게 엄청난 양의 AK 소총을 무상으로 군사 원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갑 무기들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중국산 무기의 새로운 고객이 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의 전차 군함 장갑차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VT4 전차는 이미 태국 및 파키스탄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코하람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2020년에 중국으로부터 VT4 17대를 인도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에서 독립 당시에는 2억 가까이 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가였으나 잦은 쿠데타와 내전으로 정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VT4 전차는 우리나라의 K2나 미국의 에이브람스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중국은 미국산이나 유럽산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고가의 서방 국가의 무기를 구매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니 나름 쓸만하고 저렴한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인 알제리도 최근 중국 자주포를 구매하였습니다. 알제리는 소련식 사회경제 체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도 우호적인 편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매장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경제 원조와 동시에 군사 지원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미사일 호위함을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수출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3,000톤, 전장 120m인 호위함은 주포와 대공 대함 미사일 등이 장착되었으며 연해 방어 능력과 1000km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에티오피아에도 중국 자주포를 판매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하자 에티오피아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였고 중국제 무기를 많이 수입하였습니다. 앞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지만 중국이 그냥 무기만 판매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입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로, 철도, 통신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무기 수입에 대한 대금이 부족할 경우 중국이 모두 대출해 주었으며 대금을 갖지 못하면 중국이 투자한 시설들을 장기 임대받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프라 사업과 무기를 동시에 묶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방식을 경제 침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 자체가 워낙 신용도도 낮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어 투자하게 하고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오징어 게임의 기운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투자를 받고 싶어도 서방 국가에서 민주주의 체제 도입 등 아프리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결국 중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의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미국은 중국을 조금씩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